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. 오늘 제보드릴 사연은 제가 대형마트에서 일을 할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남자 직원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. 그 당시 저는 울산 대형마트 안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마트 안에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마트 소속 직원은 아니었고 마트 측에서 임대 매장을 내어주면 그 자리에 들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었죠. 아무튼 제가 운영하던 옷가게는 젊은 남성층을 타깃으로 한 정장 의류였고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따로 직원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둘이서 일을 했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그 당시 오픈 시간이 오전 10시였고 마감은 밤 9시 30분이었는데 아내가 출근해서 3시까지 일을 하고 3시부터는 저와 맞교대를 해서 제가 마감까지 근무를 했던 그런 일상이었죠. 그렇게 2년간은 문제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직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. 그래서 각종 알바 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려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직원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 직원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급도 적고 마트 안에서 일을 하는 거라 그런지 자꾸만 아주머니들만 연락이 오곤 했었죠. 하는 수 없이 그냥 아주머니를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. 네, 여보세요? 저 알바 사이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. 아직 사람 구하시나요? 네, 아직 구인 중이고요. 이따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이력서 한 통 가지고 한번 들리세요.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략 30대 초중반 정도로 예측되는 남자 목소리였고 오후 2시쯤 가게에서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외모였죠. 어서와요. 좀 전에 면접 보기로 한 분 맞으시죠? 이력서는 가지고 오셨어요? 저는 그 남자가 건네준 이력서를 살펴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름은 김승민, 나이는 32살이었는데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겁니다. 저 승민씨, 지금까지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? 네.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해서요. 어쩌다 보니까 집에서만 생활했던 것 같아요. 30대 초반에 단순 알바 경력도 없는 완전 무경력이라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의류 판매가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상대를 해야 하는 직업인데 아직 사회 경험조차 없다고 하니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더라고요. 하지만 마땅한 지원자도 없었고 하루빨리 사람을 구해야 했던 실정이라 좀 불안하긴 했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내렸죠. 그런데 제 걱정과 다르게 승민이는 빠르게 적응을 했고 거기다 승민이가 온 뒤로부터 가게 매출까지 올라갔었는데 말 그대로 복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렇게 승민이와 일을 한 지 반년 가까이 되었을 때 다른 임대 매장을 운영하던 점장님들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. 그 말은 승민이가 가게 손님을 내쫓는다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다들 경쟁 상대이다 보니 괜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손님을 내쫓으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건 정반대 상황이니까 누가 봐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볼 수 있었죠. 그런데 얼마 뒤
마트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저기 점장님, 같이 일하는 직원 말이에요. 글쎄, 손님을 가려서 받는다고 컴플레인이 몇 번이나 들어왔었거든요. 요즘 말이 많은데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.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고, 저는 그날 승민이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승민아,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너 일할 때 손님 가려서 받은 적 있어? 아,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아니, 어쩔 수가 없다니. 도대체 무슨 말이야? 아, 이런 말하면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제가 옛날부터 안 좋은 기운들을 좀 느끼거든요. 저는 승민이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, 승민이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다른 기운들을 느끼며 살았고, 만약 이걸 어기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. 승민아, 그게 말이 되냐? 아무튼 한 번만 더 이런 말 나오면 너랑 일 같이 못해. 알겠어?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매출이 떨어졌고, 저는 불안한 나머지 전체적인 옷의 위치와 그리고 마네킹 DP도 바꿔보고 손님을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더 떨어지고 말았죠. 그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났고 장사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, 한날은 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점장님,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뭐, 또 기운이 안 좋다는 말 하려고? 아, 네. 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. 요즘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아무 손님이나 다 받아서 그런 거예요. 에휴, 승민아. 옷가게에서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게 말이 되냐? 너 자꾸만 이상한 말 할래? 네, 알겠어요. 뭐 어차피 점장님도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 그냥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요. 갑작스럽게 승민이는 가게를 그만뒀고,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아내가 몸조리를 끝낸 뒤 다시 예전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여전히 매출은 바닥이었지만 그나마 인건비가 나가진 않으니 그럭저럭 버틸만은 했었죠.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장으로 승민이가 찾아와 다급하게 말을 하더라고요. 아, 점장님,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오, 승민아, 네가 어쩐 일이야? 왜, 무슨 일이라도 있어? 저 오늘 마감 시간 때 남자 손님 한 명이 올 거거든요.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요. 제발 부탁드리는데 절대 그 손님과 얘기도 하지 마세요. 이게 다 점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. 그 말을 끝으로 승민이는 돌아갔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일을 해야만 했었죠. 그렇게 마감 시간이 돼서 정산 처리를 하려고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그때 어떤 남자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런데 깜짝 놀랐던 건 승민이의 말대로 그 손님은 검정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, 평소 같으면 그냥 손님을 응대했겠지만 그날따라 승민이의 말이 떠올라서 저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었죠. 그리고 잔금 처리를 끝내고 다시 매장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매장 안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매장 바닥은 온통 피가 떨어져 있었고 그 피의 정체는 옆 매장에서 일하는 점장님이 흘린 피였죠. 그러니까 제가 정산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옆 매장 점장님이 저희 매장에 손님이 있는 걸 보고 대신 응대를 해주려고 했었답니다.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점장님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남자는 도주를 했고 쓰러진 점장님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과다출혈에다 상처도 꽤나 깊어서
긴급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느낀 건 승민이가 했던 말들이 어쩌면 헛소리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예전처럼 승민이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 손님을 응대했다면 그날 피해자는 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얼마 뒤 흉기 난동을 부린 범인은 검거가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을 받았던 점장님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. 저는 승민이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 번호를 바꾼 건지 그 사건 후로 승민이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승민이가 말한 안 좋은 기운들에 대해선 명확히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운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승민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의심해서 미안했고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